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4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1544일차고요. 네, 어, 놓아버림. 그렇죠? 지금 놓아버림의 인간관계에서 공포, 100입니다. 100. 공포스러울 때. 이럴 때가 어때요? 어땠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밑에서 6번째 줄 나갈 차례예요. 네. 공포 에너지로 인해 내면의 초점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일에 맞춰지면 그 초점에 의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포 에너지로 인해서 공포 에너지가 어릴 때 경험했고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공포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내면의 초점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일에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거, 공포스러움에 자꾸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초점에 의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 형성이 된다. 두려움, 공포 에너지, 두려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공포가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공포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내주어서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그들이 할 수 있게 만든다. 두려워하는 일을 상대방한테 내줘서 그들이 할 수 있게 만들고,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저 발생할 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본 후에 시나리오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살펴보고 감정을 포기하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안 좋은 어떤 그런 두려워하는 거, 힘을 내주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지 않고 딴 사람들한테 두려우니까 내주는 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생기는 최악의 경우를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을 해봐야 된다. 좀 더 똑똑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맑아지고 순수해져야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공포도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고 각 요소는 쉽게 포기할 수 있다.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고 각 요소가 쉽게 포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비판에 대해 공포가 있다고 하자. 공격적인 비판에 대해서 공포가 있는데 공격적으로 막 비판을 하면은 공포가 있는데 이렇게 자문한다.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까? 질문하고 나니 그 공포가 자부심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게 된다. 그 공포는 나를 포장해 놓은 것, 내가 최고다. 그죠? 최고다라고 해서 포장해 놓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인정하고 자부심, 내가 최고다. 라는 거,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내 말이 맞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 이 자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라고 하고 있네. 인정하고, 포기하자.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데, 라고 하면, 나로부터, 제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중심, 세상에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중심이 되는데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주인공이죠. 그런데 내가 중심에 에고의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내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중심이 돼버리고 내가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내 자체가 에고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나 자체는 참나로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아닌 마음, 에고, 이기적인 에고. 야, 나는 깨자마자 딴 뉴스 같은 건 잘 안 보는, 어떤 게 정확한 뉴스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그 틱톡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와, 완전히 그냥 진짜 에고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근데 참 국민들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2030들이 막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막 정치에 관심 있었던 정확한 그런 팩트를 보고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하고 막 그런데 이 나라가 싹 다 뒤엎어서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하다 나라까지 팔아먹으려 하더니 다 이제 지금 속속들이 다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아요. 에고의 끝판왕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에고의 끝판왕. 한 400대가 되면 국민들의 국회의원이 된다 하는데 에고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선 최우선인 거죠, 자기들이. 근데 이거를 또 구분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계속 선생님은 이렇다 저렇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쵸?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뭐 국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들이 기분이 이렇게 트이면서 들리는 것 같아요. 완전 자부심에 쩔어 있는, 자부심에 쩔어 있어요. 자부심을 그래서 인정하고 최고고 막 완전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나라를 다 일본으로 다 소속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으로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래서 이 자부심, 자기들이 그 자부심은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부심은요, 에너지가 높지가 않아요. 낮아요. 낮다 보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인정하고 내 개인의 또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자부심을 인정하고 포기하자. 공포가 제풀에 사라진다. 이 공포,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공포는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거. 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놓는 거죠. 내가 뭐 나를 굳이 지킬 것도 없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 계속 이제 내려놓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림, 참 항복하기, 놓아버림을 나 자신에 대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정하고 포기하면 공포가 제풀에 사라진다. 인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예로 어떤 관계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어떤 관계에서도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 공포를 분해해 보면 제일 큰 관계에서가 엄마한테 공포를 또 느껴요. 엄마를 좋아하면서 욕망하면서 엄마에 대한 그 부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공포에 대한 부분을 엄마하고의 관계에서의 공포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니까 잘못된 그 사건에서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그래요.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그렇고, 또, 음, 어릴 때 그런 환경을 또 이제 공부를 해야죠.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했다. 그게 인정이 처음에 안 돼요.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했다. 거기서 내가 선택한 나에 대한 것에 용서가 일어나야 내가 풀리는 거죠. 내가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내가 가져온 거구나라는 거가 인정이 될 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그냥 화가 뭐 엄청나게 화가 났잖아요. 그러다가도 머리로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현재의식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아직은 내 안에 이 분노와 화가 그냥 엄청 복수심을 엄청 갖고 있었던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들었는 시간보다 내가 20살 때부터 만나가지고 44살이니까 44살, 44살에 이 수업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살에 만나서 44살이지만 24년이지만 사실은 그 공포심이나 그게 24년이 아니라 그 전에 3살 때 느꼈던 것들이 44년의 공포를 느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 남편한테 옮겨갔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4년 됐단 말이에요. 공부한 지.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바꾸는 거예요, 이걸. 시커먼 물이 있었던 것들을 44년 동안 새물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자꾸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이제 희석이 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했겠구나.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웃긴 거예요. 사소하게도 어제 이제 막 몸이 이제 찌뿌드둥하게 이제 좀 그런 거예요. 몸에 이제 제가 자세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아팠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자세가 삐뚤겠죠. 그러니까 또 좀 삐뚤어지니까 몸이 조금 이제 신호가 좀 와서 어제는 이제 사우나를 가고 싶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사우나에 가면 그 거기 제가 가는 사우나에 이제 나가시죠. 때를 밀어주는 나가시 이모야들이 되게 잘 밀어요. 그러는데 두 명이 있어서 되냐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물에 들어갔다 와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딱 돼요. 항상 두 명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딱 나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11시에 이제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 거가 이제 미뤄졌어요. 미뤄져 가지고 딱 갔다 오면 딱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갔는데 이 이모야가 밀어줄 때가 딱 됐는데 거기는 이제 찜질방이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한 번씩 이렇게 우르르 그냥 그 여행 코스에 있나 봐요. 단체로 오는 거 보면 여행 코스에 있는지 단체로 그 찜질방에 이렇게 오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때그때 안 하면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버리니까 그 그때그때 이제 때를 밀려고 나가시를 하려고 할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두 명을 한다고 빨리 한다고. 근데 나는 시간 약속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10시에 나가야 된다고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10시에 나간다니까 탁 하더니 아줌마가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고.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왔는데 중간에 둘이 새치기를 했죠. 새치기를 해서 새치기를 두 명을 한다고 하고 내가 그 시간에 안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환불해달라고 나와버릴까 뭐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아줌마한테 전에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빨리 오래요. 그 새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가 이제 세 명 저녁까지 네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생각이 화가 막 나는데 화가 나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새치기 제가 해주세요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아줌마가 새치기를 빨리 와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새치기 그때 빨리 오라고 그럴 때 저는 뭐야? 그런 새치기의 혜택을 받았을 때 기분 좋더라고요. 그게 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치기를 내가 어떤 의도든지 간에 내가 새치기를 했더니 새치기가 두 명이나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났던 게 내려지면서 그래 내가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내가 전에 저 아줌마한테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저 아줌마한테 그런 게 아니라 새치기 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목욕탕에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놓아버리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서 새치기를 해서 그랬었구나. 그래, 이걸 어떻게 한다. 내가 밀어야 되나. 약속은 있고 큰일 났네. 그냥 뭐 근데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하게도 가만히 이렇게 두다 보니까 아줌마가 후다닥 한 아줌마는 저쪽으로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후다닥 끝내가지고 어쨌든 전에보다는 좀 빠르게 어쨌든 했는데 10시에 딱 끝내주더라고. 오라 그래가지고 하더니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누워있었어. 눈 감고 막 누워있었거든요. 누워있었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앉혀가지고 이렇게 어깨랑 한번 이렇게 두들겨 주잖아요. 그럴 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그냥 웃고 그냥 그러고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소한 일이 이래도 이제 자꾸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우주의 원리.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휴지 한 장이라도 그냥 있는 게 없다. 드라마에서 설정되었을 때 휴지통이 놓아지는 위치, 그 모든 것들이 설정되어진 것 같이 하물며 이 진짜 인간의 세상사에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듣고 들었던 것들이 사소한 거에도 이제 되는데 큰 일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사소한 것도 적용하지만은 큰 일에도 적용을 해서 이건 모든 것들은 내 기준으로 내가 맞고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쵸? 내가 전에 했었다라는 것들,
그죠? 부모님도 내가 선택하고, 남편도 내가 선택하고, 선택을 했는데, 요새는 그 남편도 참, 그 아들이 이제 이사를 나갔거든요. 저번 주에 6일 날 이사를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만 남은 거예요. 또 남편하고 둘이만. 그러니까 둘이만 나오니까 사소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걸 딱 받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전에는 기분 나쁘게 뭐가 있으면 그냥 기분 나쁘게 해버렸는데 서로 기분 안 상하게 하고 그냥 친한 친구같이 지내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서로 친하지. 혼자 있으면 또 쓸쓸하잖아요. 혼자 덩그러니 큰 집에 작은 데로 가야 돼. 이게 추려야 돼. 아, 결국 둘이만 남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 건드리고 살짝 기분 나빠도 뒤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잘 있잖아요. 웃기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관계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엄마도 내가 선택을 하고, 아빠도 내가 선택을 하고, 남편도 내가 선택을 하고. 근데 여기에 그 근원에, 3살 이전에 사건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3살 이전에 사건을 찾아보고 거기서 공포를 분해해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마음속에 분노에 대한 공포일 수 있다. 마음속에 분노에 대한 공포.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에 대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또 버려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해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수업이 진짜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만났다라는 거 있잖아요. 드디어 2030 온라인에서 만나신 분 중에서 이제 1번 타자로 이제 입금을 하시고 지금 이제 수업을 참여하겠다고 동참하겠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금이 되는 거 이름을 보고 야 그래도 어쨌든 알리는 거 우리는 또 더 많이 알려야 되고 선생님께서 어쨌든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 어릴 때 사건 그 트라우마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제 대리점이 되고 나서 세 개가 되면 EBP라고 이제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 개 정도가 딱 됐을 때부터는 무조건 필수 사항으로 놓자. 근데 아니 놓자가 아니라 놓았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그랬는데 저는 100% 1000% 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대리점을 만나기 전에 들으면 되게 좋고요. 전에 들으면 되게 좋죠. 근데 이제 그 세계를 만들기 전부터 내 사건이 있잖아요. 3살 이전의 사건으로 해서 뭔가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것들 때문에 계속 내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내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라질까 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현재의식에서는 함께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함께 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현재의식이고, 무의식에서는 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있으면 내가 피해를 보고,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해석을 자꾸 하는 거죠. 저거는 왜 잎사귀가 왜 저렇게 삐죽하냐, 동그라냐, 왜 초록색이냐, 왜 저렇게 누래졌냐, 뭐 했냐, 막 있죠. 세상에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그 공포가 일어났던 것들을 해결을 해야 이 사람들과도 팀이 잘 이루어지는데 미리 들으면 정말 좋죠. 미리 들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어, 어쨌든 미리 듣는 거는 뭐 리더죠, 뭐. 평생 같이 할 사람. 근데 중간에도 들었게 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몰라서 저게 뭐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계속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다 보면 해야 되는 일들, 아니면은 뭐 영 아니다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열심히 안 해도요, 의식 수업 덕분에 계속 유지가 돼요.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초대를 또 했어요. 전에 듣다가 선생님이 그렇게 팔아라, 팔아라, 진작 팔아라, 어? 진작 팔아라라고 하는데도 안 팔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업사치 말고 빨리 와 그랬더니만은 계속 쌓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쌓고 있어. 업을 쌓고 있다고. 업을 쌓고 있어요. 제가 봐도 무시무시하게 쌓고 있는데 웃으면서 막 있으면은 또 있잖아요. 몰라요. 근데 이제 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보다 웃음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웃음이 막 그냥 해맑게 웃었던 것들이 인상이 그래요. 해맑게 웃는 게 인상이 그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듣기로 했는데 이제 또 듣기로 했어요. 들을 거예요. 12월 24일이 또 이제 그때가 1주차잖아요. 그래서 1주차 아니더라도 뭐 미리 듣는 분들은 듣는 거고 그래서 대구에서 할 때부터 또 듣는데 들으면 또 연결이 돼요.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한 영적인 그 선생님의 큰 사랑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같이 팀이 묶여지면 완전히 있잖아요. 강력한 팀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해지죠. 자기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인 상처받은 생각대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중간 정도 직급에서는 무조건 하는 거. 그런데 아마 싫어서 중간 정도 해놓고 싫어서 안 한다고 하는 경우도 나올 거예요. 에고가 강력하게. 에고가 강력하게 나는 저거 보기 싫어. 어릴 때 감정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안 듣기도 할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확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분노에 대한 거, 공포에 대한 것을 분해를 시켜야 된다. 점점 편안해져야 되고, 분해가 되어야 되고, 마음속의 분노에 대해서 그런 공포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분노에 대한 상대방이 복수를 할 것이라는 공포다. 투사하는 거죠. 내가 공포스러우니까 공포가 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그 분노, 화가 나는데 화가 나면 150의 분노는 공격성도 있잖아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두고 봐라. 내가 심히 있을 때 내가 이제 엄마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내가 심히 있을 때 내가 엄마 아빠한테 다 이겨먹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어린아이들,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다. 어릴 때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겼을 때 미운 4살, 미운 4살이 아니라 예쁜 4살이에요. 그 너무 잘못된 신념을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4살이라는 신념이 있으니까 어이구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손녀딸이 4살이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지는구나.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얘가 3년 동안 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3년 되니까 어느 정도 말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제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좀 더 강화돼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 이게 미운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진짜 7살 표현을 무슨 때려주기 7살이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어떤 그런 신념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고, 오히려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벌써 말을 딱 자기 주장을 하는 순간,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보다는 막 윽박 지르고 그냥 강압적이고 막 그랬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의 분노에 대해 상대방이 내가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공포에 또 빠져버리는 거죠. 내 복수심을 저 밖에서 또 보는 거예요. 세상이 투사를 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노도 포기하고, 공포도 포기를 하면 공포가 저절로 사라진다. 분노를 포기하면 공포가 저절로 사라진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차 있음으로 질투하고 매달리고, 야, 강한 소유욕을 보이고, 강한 소유욕. 그러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야, 오늘 아침에 이래 보니까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완전히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무슨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명단이 쭉 나오는데 자기들하고의 이 그 대통령 똑똑하고 자기들이 똑바로 설 수 없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재명, 조국, 막, 뭐 명단, 다른 둘밖에 모르겠어요. 두 분밖에 저는 다른 사람. 막 쫙 명단이 나오는데, 국민들과 대상으로 해서 이 완전 비상 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국민들과, 뭐,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과 이 똑똑하게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서 세워줄 만한 이런 분들을 다 체포하고 잡아가지고 가두기 위해서. 완전 그걸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이게 질투, 질투라는 표현보다도 강력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반대적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질투보다 더 강력한 거죠. 완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그냥 그대로 그냥 저는 제가 볼 때 완전 한국도 일본으로 만들려고 저러는가 싶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분들을 완전히 다 요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다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거가 완전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어제 미용실을 가는데 여자 원장이 부부가 하거든요. 여자 원장님은 맞아요. 똑바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 근데 남자 원장님 남편은 툭툭 얘기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야, 저 새끼들 저거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려고 한다는데, 야, 제가 했잖아요. 이 생각, 대충 선생님한테 들어서 나는 이해를 했어, 이제. 근데 내가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정치도 다시 한번 써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선생님이 정말 팩트를 똑바로 막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 의식이 안 되니까 대충 들으면서 이해는 해서 나는 이해를 했어. 근데 다시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데는 아직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내가 적어가면서 써가지고 정치도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소한 어떤 질투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완전 질투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강한 소유욕을 보이고, 강력한 그 소유욕을 보이다 보니까 그 관계에 집착하기 쉬운데 계속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갖다 조사를 몇백 번을 하지를 않나. 이거 완전히 막,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그쵸? 신념이 있으면 안 보여요. 조금 사기 기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관계에 집착하기 쉬운데, 이렇게 하면 항상 좌절이 온다. 항상 좌절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좌절이 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신이 없는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 것이 왜 그런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왜 또 두려움. 그래서 분노도 내려놓으면 공포가 드러날 것이고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목적은 상대를 묶어서 단단하게 잡아두고 이런 감정, 자신이 없을 때 질투하고 매달리고 강한 소유욕을 보이는 게 있어요. 집착하는 거죠. 아주 집착하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거는 단단하게 잡아두고 싶어서 집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집착하잖아요. 단단하게 나한테 잡아두고 싶어서. 근데 그냥 점점 제가 그냥 이해하면서 100%는 아직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그냥 좀 더 보는 각도가 편안해지는 거. 내가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막 뭔가 이렇게 소도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에서의 그 강력한 그 집착하는 부분들이 자신이 없어서 붙들고 있다. 자신이 있으면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 있으면 세상의 드라마가 쓰여진 대로 원래 내가 가져온 드라마가 있어요. 내가 감독이 되면서 그게 쓰여진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자신이 없는 것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 강력하게, 단단하게 상대를 묶어두고 싶어서 집착을 한다. 단단하게 잡아두고 관계 상실을 미리 막아서 안전하게 해두고 싶고, 그다음에 때로는 상실이 두렵다고 상대를 벌 주려는 데 있다. 상실이 두려울 때는, 상실감이 느껴지기 싫을 때는 상대방을 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가짐 탓에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 마음 탓에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일이, 두려움이 현실로 되게 돼 있다. 현실로 그렇게 내가 해석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내가 버려질까 봐 자신 없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다. 현실로 계속 드러난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지닌 의욕과 소유욕의 에너지에서 압박을 느끼면 자유를 찾아 달아나고, 압박을 느끼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면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압박이 느껴져요. 집착을 하면 압박이 느껴지는데 그거를 자꾸 안 그런 척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놓아버리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놓아버리고 풀려나고, 그 찾아 자유를 찾아서 달아나게, 집착하면은 저항을 하니까 떠나게 자꾸 만드는 거죠.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달아나고 물러나고 떠나려는 내적 충동이 생기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한다. 내적인 충동이 생긴다라는 거야. 내가 집착을 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욕망하는지, 집착하는지, 저항하는지, 그렇죠? 두려움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맞다라고 자부심에서 놓지 않고 있는 내 생각이 있는지, 자존심 상해하는지, 에고가 하는 것들이라서 계속 놓아버림을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4일 날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깨달음 시크릿이라서 19일 목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